안녕하세요. 경제만담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S&P 500 ETF에 투자하신 분들, 혹은 지금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S&P 500 ETF 사놓은 분 분명히 계시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미국 최고의 기업 500개를 한 번에 담는다. 워런 버핏도 이걸 추천했다. 10년만 버티면 무조건 오른다. 이 말들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은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데이터는 맞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S&P 500 ETF로 돈을 잃을까요? 왜 이렇게 좋다는 상품으로 손해를 볼까요? 어떻게 우상향하는 상품에서 손실이 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ETF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들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뼛속까지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S&P 500 ETF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상품인지 데이터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좋은 상품에서 왜 대부분이 돈을 잃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왜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제로 버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의 지난 10년 총수익률을 볼게요.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총수익률 기준으로 약 298%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2026년에는 약 4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금이 거의 4배가 된 겁니다. 주식 한 번 고르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말이죠.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S&P 500은 1957 연지수가 만들어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3%입니다. 거의 70년 동안 매년 평균 10%씩 올랐다는 거예요. 복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30년을 보유했다면 원금의 거의 18배가 됩니다. 1,0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15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닷컴 버블 직전 최고점에서 샀어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샀어도 15년을 버티면 반드시 플러스가 됐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타이밍,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고점일 때 사서 직후에 폭락을 맞닥뜨렸다 해도 7년 반만 버티면 무조건 전 고점을 회복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투자 기간별로 손실 확률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년 단위로 보유하면 손실 확률이 약 20%입니다. 5명 중 1명은 손해를 봐요. 5년을 버티면 그 확률이 1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10년을 보유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을 보유하면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플러스가 아닌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1년간의 실제 연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투자 상품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적립식으로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넣었을 때의 데이터도 강력합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S&P 500 ETF에 넣었다면 원금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가 됩니다. 원금의 2배 이상이에요. 그냥 넣기만 했는데 말이죠.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운용 능력이 아닌 단순한 인내심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내 한 대형 증권사의 실제 고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도 주식을 팔고 나간 투자자의 약 30%는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오르는 시장에서 팔았는데 팔았더니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고액 투자자일수록 이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1억 원 이상 투자한 분들의 손실 확정 비율은 57%에서 62%에 달했습니다. 돈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더 잘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잃을 게 많으니까 더 빨리 팔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방향이 우상향인 상품에서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ETF의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뇌과학에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샀다고 좋은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좋은 상품을 좋은 방식으로 오래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래 들고 있는 것, 즉 버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제부터 왜 버티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게요. 마음의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2021년 초 여러분이 S&P 500 ETF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해는 정말 좋았습니다. S&P 500 연간 수익률 26.9%, 계좌의 숫자가 쑥쑥 올라가고 주변에서도 미국 주식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는 성공 후기가 도배되고 카페에서 만나는 지인들도 다들 미국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들뜨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그런데 2022년이 됩니다. 1월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올리는 게 아니에요.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지만 주가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뉴스는 매일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2월에 마이너스 3%, 3월에 또 마이너스 4%, 그러다 6월에는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집니다. 1,000만 원을 넣었다면 760만 원이 된 겁니다. 24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매일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또 줄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이때 주변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인들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 임박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에는 손절하고 나왔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행동경제학에는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이론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약 2배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수익을 보는 기쁨과 손실을 보는 고통이 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수익은 잊혀지고 손실은 뇌에 박혀서 떠나지 않아요. 계좌가 마이너스 20%를 넘어가면 인간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인 투자자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빨리 팔아야 한다, 더 잃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 명령이 뇌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전문 투자자에게도 수십 년 경험한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하락장에 파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의 영향입니다. 혼자라면 버틸 수 있었는데 지인이 팔았다고 하면 나도 팔아야 하나 싶어집니다. 투자 커뮤니티에 손절 인증글이 넘쳐나면 나만 버티는 게 바보 같아 보입니다. 이를 군중심리 혹은 사회적 증거라고 합니다. 남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느끼는 심리입니다. 하락장에서 군중을 따라가면 그 군중과 함께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반등을 버텨낸 소수가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팝니다. 2022년 하락장 당시 S&P 500 ETF를 추종하는 펀드에서 개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빅스, 그러니까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지표가 30을 훌쩍 넘어서며 시장 전체가 극도의 공포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빅스가 약 20 수준인데 30을 넘으면 시장이 열이 나는 상태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경기 침체가 온다, 금융위기가 재현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공포 속에서 팔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 시점이 어딘지 아세요? 대부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구간, 즉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딱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 팝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바닥과 가장 가까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에 S&P 500은 다시 26.3%가 올랐습니다. 2024년에는 추가로 25%가 상승했습니다. 팔고 나서 그걸 구경한 겁니다. 손해를 확정짓고 나서 이 년치 상승장을 그냥 지켜본 겁니다. 마이너스로 팔아서 손해보고 올라가는 건 참여 못한 겁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에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방향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팔 사람이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내려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도 압력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두가 흥분해서 살 때가 고점입니다. 매수 압력이 소진되는 거죠.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빨간불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들 조급해지고 기다리다가 건너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초록불이 켜지기 직전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공포가 가장 극에 달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를 못 이겨나간 사람은 그 초록불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아주 일찍이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너무 유명한 말이라 그냥 명언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건 실제로 수익률 데이터가 반복해서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공포지수가 극에 달하는 구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었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두려움이 가장 클 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S&P 500의 장기 수익률 상당 부분은 단 며칠에 집중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상승 상위 20위를 놓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핵심 상승일들이 언제인지 아세요? 대부분이 큰 하락 직후입니다. 공포에 팔고 나간 사람들이 그 최고의 상승일들을 통째로 놓치는 겁니다. 공포에 팔면 손해가 2번 납니다. 팔 때 손해 1번, 놓칠 때 손해 1번. 이게 복리로 쌓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최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직접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해방의 날을 선언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일제히 부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전부터 관세 이슈로 시장이 불안했는데 이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미국 시장에서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원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1경 원이에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S&P 500 지수는 단기간에 약 19%가 폭락했습니다. 그 순간 주식 커뮤니티와 뉴스는 어땠을까요? 폭락 경고,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 세계 경제 붕괴가 온다, 미국 패권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온 사방에 넘쳐났습니다. 빅스 공포지수는 코로나 패닉 때와 버금가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한 날은 90일 관세 유예가 된다는 가짜뉴스가 보도되자 S&P 500이 3조 달러어치 올랐다가 30분 만에 정정 보도가 나오면서 2조 5천억 달러가 다시 빠져나가는 초현실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습니다. 패닉 셀링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간 겁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한 그날, 나스닥은 단 하루 만에 12%가 올랐습니다. 하루에 12%입니다. S&P 500도 크게 반등했습니다. 팔았던 사람들은 그 상승을 고스란히 구경했습니다. 손실을 확정짓고 반등을 놓친 거예요. 역사는 또다시 정확하게 반복됐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시장은 다시 새로운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갈등까지 겹쳐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S&P 500은 2026년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점 7,008에서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공포지수 빅스는 다시 높아진 상태고 커뮤니티에는 또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넘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또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을 온전히 누릴 겁니다. 역사는 항상 버틴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투자하기는 쉽습니다. 모두가 신나고 계좌가 플러스이면 버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시험은 하락장입니다. 그 하락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장기 투자 수익률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좋을 때 참는 것과 나쁠 때 참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근육을 씁니다. 그 근육은 하락장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장기 보유해야 한다, 하락장에 팔면 안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머리로는 알아도 손가락이 매도 버튼을 누를까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뇌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편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미래의 큰 이익보다 지금 당장의 손실을 훨씬 크게 처리합니다. 이건 뇌의 구조 자체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포와 위험에 즉각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10년 후에 원금의 4배가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지금 계좌에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뇌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당장 이 고통을 멈춰라.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본능적 반응입니다. 원시 인류에게는 눈앞의 위협에 즉각 반응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본능이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화가 아직 금융시장을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 편향입니다. 우리 뇌는 숫자와 데이터보다 이야기를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하고 믿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뉴스와 미디어는 항상 왜 떨어지는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이야기가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폭락은 회복됐지만 이번엔 이유가 다르다고요. 이번엔 정말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매번 그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2022년 급격한 금리 충격 때도, 2025년 트럼프 관세 쇼크 때도 매번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장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외 없이요.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시장의 장기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보다 지금 당장 들리는 이야기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뇌의 특성입니다. 이 두 가지 편향, 현재 편향과 이야기 편향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라는 고통이 극에 달하고 동시에 이번엔 정말 심각하다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넘쳐날 때 사람의 뇌는 팔라는 결론을 거의 자동으로 내립니다. 그건 틀린 결론이 아니에요. 그 순간만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투자는 그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락장에서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 목적과 기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두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S&P 500 ETF에 넣은 돈이 5년 안에 필요한 돈인가요? 아니면 10년 이상 쓸 일이 없는 노후 자금인가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다시 보면 1년 보유 시손실 확률 약 20%, 5년 보유 시 약 15%, 10년 이상 보유 시 거의 없음, 15년 이상은 역사적으로 0%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ETF는 처음부터 10년 이상 안 건드려도 되는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만약 3년 후에 집을 사야 한다거나 아이 교육비로 쓸 돈이라면 처음부터 이 상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단기 자금을 장기 상품에 넣어두면 하락장이 왔을 때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하락장에 팔게 만드는 함정에 처음부터 발을 들이는 겁니다. 투자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하락장에서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10년 뒤에 쓸 돈이 지금 20% 떨어졌다는 건 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하락장을 세일 기간으로 인식하는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좋아하는 제품이 50% 할인하면 더 삽니다. 더 많이 사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주식이 50% 떨어지면 팝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미 좋다고 판단해서 산 상품인데 가격이 싸졌다고 파는 건 논리적으로도 이상합니다. 하락장은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프레임을 미리 머릿속에 심어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을 하락장이 오기 전에 해두어야 합니다. 공포가 닥쳐서야 이 프레임을 장착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실제로 이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2022 년 하락장 내내 포기하지 않고 매달 적립식으로 넣은 사람과 공포에 팔고 나온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팔고 나온 사람은 손실을 확정했고 2023 연 반등도 놓쳤습니다. 꾸준히 넣은 사람은 2022 연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수량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고 2023 연 반등이 왔을 때 그 효과가 2배, 3배로 나타났습니다. 하락장은 미래의 수익을 미리 싸게 사는 시간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투자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적립식 투자, 즉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 방식이 강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은 수량이 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하락장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하락장이 와도 그냥 이번 달분 넣는다 하고 넣으면 됩니다. 결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뉴스를 덜 보세요. 정말입니다. 실시간으로 주가를 들여다보고 매일 경제 뉴스를 챙겨볼수록 공포에 반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계좌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계좌를 자주 확인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주 볼수록 단기 변동에 반응하게 됩니다. 매일 들여다봄으로써 생기는 불안이 하락장에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투자 원칙을 세워두고 가능하면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주가를 볼 때마다 오르내리는 건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리가 오르내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장기 자금만 넣고 하락장을 기회로 보고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다. 단순합니다. 실행이 어렵지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켜지면 S&P 500은 그 수익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계좌에 쌓아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S&P 500. ETF는 역사적으로 10년 보유 시 거의 모든 경우에 플러스 수익을 냈습니다. 배당을 포함한 10년 총수익률은 약 298%, 원금의 4배입니다. 연평균으로는 10% 이상입니다. 15년 이상 보유 시에는 역사적 손실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타이밍에 샀더라도 7년 반이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수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에도 3명 중 1명은 손실을 확정짓고 팔았습니다. 고액 투자자들의 손실 비율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S&P 500이라는 좋은 상품을 손에 쥐고도 수익을 내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오면 인간의 뇌는 팔라고 명령합니다. 뉴스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떠들썩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릅니다. ETF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수가 오르면 그때 다시 들어가겠다고요. 하락장에 팔고 나서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시장이 안정됐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팔고 많이 오른 다음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중으로 손해가 납니다. 하락장에서 팔고 상승장에서 다시 들어가는 패턴이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4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시작된 불확실성,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금리 방향에 대한 혼란, 이 모든 것이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S&P 500 역대 최고점은 2026년 1월에 7,008포인트였는데 지금 크게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공포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그 공포의 순간을 버틴 사람이 결국 이겼다고. 1987년에도, 2000년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2025년에도 예외 없이 버틴 사람이 이겼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일시적이고 시장의 장기 상승은 역사적입니다. 10년 보유하면 무조건 버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10년을 진짜로 그리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이겼습니다. 그냥 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포 속에서도 팔지 않고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하락장을 기회로 보고 꾸준히 넣었던 사람이 그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ETF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심리가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는 드렸고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 오늘 이 영상이 생각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버티는 것, 그게 투자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경제만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